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네,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정적분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을 조금 더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 값을 우리가 요렇게 계산을 한다 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계산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단순 계산의 의미로 지금 이걸 접근을 하면 넓이로 도저히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의 설명만으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적어도 이 정도 개념을 좀 알아야 왜 정적분의 값이 면적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는 그냥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한히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한히 더한다. 계속 더할 거예요. 계속 더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뭐 사각형, 근데 사각형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할 때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사각형으로 잘라요. 사각형으로 잘라서 그 사각형을 무한히 많이 잘게 자르면 어떤 가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있다고 치면 이 사각형이 이 간격, 무한히 자르게 되면 이 간격들이 어떻게 되냐, 점점 작아지겠죠. 맞아요. 이 사각형들이 이렇게 무한히 점점 작은 선의 사각형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밑에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사각형의 면적의 합이라는 걸 무수히 많은 어떤 선들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겠습니까? 선들의 합. 선을 무수히 많이 쭉 더하면 면적이 만들어지겠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원 기둥이 이렇게 올라간 높이에 대해서 수직으로 탁 치면 단면이 원이겠죠. 맞아요. 단면이 원이겠죠. 이 원이라는 면적을 무한히 밑에서부터 쭉 다 더해서 올리면 뭐가 만들어지겠다? 부피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 뭐 이 자체가 사실 어렵죠. 무한히. 그러니까 n이 뭐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더하기 이제 아직 수원에서 보시면 시그마인데 급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의 정적분의 기호의 뜻이 무한히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적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여기 from입니다. from A to B입니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뭘 더하느냐, 더하는 요소는 fx다. fx라는 거 함수값이죠. 함수값들의 합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정적분의 정의를. 되겠습니까? 무한히 더한다. 함수값들의 합이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있다고 치고, 내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dx라고 하는 건 뭐냐면, dx라고 하는 거는 x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dx라는 말은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뭘 더한다? fx라고 하는 함수값, 이 함수값들을 무한히 더한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선들을 무한히 더하면 실제로 요 fx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하고 같아지죠. 되겠습니까? 더하는 요소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더하는 요소는 함수값. 그러니까 정적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x라는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 fx라고 하는 y의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값을 무한히 더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게 왜 정적분이 면적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납득이 돼요.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함수값은 지금 상황은 fx가 0보다 큰 부분이잖아요. fx가 0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 다 더한 이 선들의 합 정적분의 값도 양수겠죠. 정적분의 값 양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 X축 아랫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X축 아랫부분을 내가 이렇게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적분의 값은 함수값들의 합이니까 이때 f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fx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은 얼마가 될 거예요? 이 값은 0보다 작겠다 되겠습니까? 음의 값들을 다 더한 거잖아요. 음의 값은 무한히 더한 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양의 값들을 무한히 다 더한 거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적분 자체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더하는 요소가 함수값, y값들이니까 y값이 x축 위에 있는 건 양의 값이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음의 값들이니까 양의 값들 다 더하면 당연히 양이 나오는 거고 음의 값을 다 더하면 음의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적분의 뜻은 저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산도 이렇게 한다까지는 되는데 요거 자체의 의미를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무한히 더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적분하고 면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vs 면적.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정적분의 값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가능하지만 면적은 항상 플러스여야 된다. 요 차이죠. 맞아요. 면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면적이 음수인 거 없잖아요. 무조건 양의 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이 정적분하고 면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양의 값일 때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이 값이 곧 뭐가 된다. 그냥 면적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정적분의 값 그대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문제죠. 음의 값이 정적분이 지금 면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음의 정적분이 면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적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면적이 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느냐? 절대값 fx를 씌운다. 즉 더하는 요소를 무조건 항상 뭐로? 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무조건 정적분의 값이 곧 양수가 나오고 그러면 곧 그게 곧 면적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면적이 되는 거예요. 더하는 요소를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이 정적분의 값은 양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요런 3차 함수가 있고 여기 면적을 S1 여기 면적을 S2라고 할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러분이 정적분과 면적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요거 fx라고 할게요. y는 fx. fx dx라고 두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죠? 얼마예요? S1이죠. 면적이라고 내가 했습니다. S1하고 S2는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는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면적의 이 정적분의 값을 B부터 C까지니까 S2하고 관계가 있겠죠. 단 S2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 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면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이 정적분으로 정적분을 값으로 지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S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고 이 자체는 음의 값이잖아요. 이 정적분의 값은 음의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다 했죠? 요거는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잖아요. 각각 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SA1 마이너스 SA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S1하고 S2가 같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요거 두 개 만약에 면적이 같다고 얘기를 하면 이 A부터 C까지 이 정적분의 값이 얼마 나와요?
S1하고 S2가 같다 했으니까 이 정적분의 값이 0이죠. 면적이 같으니까. 되겠어요? 이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면적이 같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은 A부터 B까지가 플러스 S1, B부터 C까지가 마이너스 S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정적분 하면 0이 나옵니다. 요런 상황에서요. 되겠어요? 정적분의 값은 항상 정적분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면적은 항상 양수다. 내가 면적이라고 아까 S1, S2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 값은 S1,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S2인데 A부터 C까지 한 번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S1 빼기 S2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개의 면적이 같다면 이 정적분의 값은 0이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지금 적분하고 면적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항상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 씌운 걸 생각을 하겠다.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요거를 면적으로 표시하려면 이걸 절대값 씌운 거, 요렇게 뒤집어진 거, 요거하고 요것만 생각을 하면 항상 양수 나오니까 면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정적분의 뜻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좀 합시다. 뭐라고요? 무한히 더하는 걸 뭐라고? 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히 더하는 거. 그러면 요 정적분 기호를 어떻게 해석을 하자? x라는 값, dx가 있을 때 x라는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인다. from a to b. 그 다음에 더해지는 요소는 요 안의 값. 함수값을 fx니까 함수값을 더한다.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fx라고 하는 이 함수값, 선들을 무한히 더한다. 그러니까 곧 양의 값이 나오게 되면, 정적분의 값이 양의 값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면적 그대로 가는 거고요. x축 아랫부분을 더하게 되면 음의 값이기 때문에 면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의 값이 양이 되지, 정적분의 값이 양이 되고 그래야 면적이 되지 않느냐. 요 관계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관계. 무조건 이렇게 더해지는 요소를 무조건 양으로만 만들어 버리면 무조건 면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무한히 더한다. 조 개념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아니고 even 펑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even 펑션 짝함수입니다. 짝함수. 그러니까 책에는 이제 우함수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dd 펑션이 있습니다. 홀함수가 있어요. 네, 이건 홀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조금 기억을 잘 하시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정적분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를 좀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정의가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하고 같아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짝함수, 예를 들면 x제곱, x 4제곱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냥 원래 거랑 똑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짝함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홀함수라고 하는 거는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x 3제곱 이런 것들 맞습니까? 또 어떤 게 있죠? sin x, 그 다음에 탄젠트 x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코사인 x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짝함수 홀함수로 약속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원래 거랑 같아진다. 1 넣으나 마이너스 1 넣으나 1일 때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고 2나 마이너스 2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부호가 반대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거는 어떤 대칭?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게 정적분인데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인 상황. 즉 어떤 상황입니까? 윗끝 아래끝이 윗끝 아래끝이 시작점 끝점이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라면 대칭성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의 면적이 어떨까요? 두 개가 당연히 같겠죠.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2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거고, 얘 같으면 뭐 y 꼴 x를 볼까요? 제일 쉽게 y 꼴 x를 그려보면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치면 여기 정적분의 값은 음수죠. 여기 정적분의 값은 양수예요. 그죠? 근데 면적이 같겠죠. 당연히 삼각형의 면적이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런 상황이면 정적분의 값은 반드시 0일 거다. 요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요? 면적은 같고 정적분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함수냐 혹은 짝함수냐 홀함수냐를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언제 판단을 한다고요? 언제 하느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윗끝 아래끝 부호가 반대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계산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언제 쓰느냐 요거 좀 기억을, 요런 상황에 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우함수냐 혹은 짝함수냐 홀함수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하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거는 끝까지 안 지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뭐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까 싶기도 한데, 뭐 손에 좀 익어야 되기 때문에 더 뭐 얘기를 할까 싶긴.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이네요.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 이번에 볼 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둘러싸인 넓이다. 뭐 요걸 좀 볼 건데, 그러니까 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요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상황은 되게 무수히 많습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x축에 대해서 여기 교점의 좌표들을 뭐 a, b, 이 교점의 좌표는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얘가 만약에 y는 fx고 얘가 y는 만약에 gx라면 요 교점의 좌표는 방정식, 두 그래프 교점이니까 fx는 gx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시면 그게 a하고 b로 나올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인테그랄 일단 a부터 b까지 x가 움직여요. 네, dx, x가 움직이는데 여기에 더하여지는 요소를 뭘 만들 거냐 생각하시면 되죠. 양의 값을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거 지금 같으면 gx죠. 맞습니까? gx고, 여기 아래 거 요거 fx죠. 요걸 빼면 요만큼만 딱 남죠. 요만큼. 맞아요. 요만큼의 길이들을 계속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양의 값이 나오잖아요. 즉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 이 개념인데, 지금 같으면 gx가 위에 있고 gx에서 fx를 뺀 거, 요 선의 길이들을 더하면 함수값의 차를 더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 씌우면 양의 값만 더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무조건 양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양이 나온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 씌운다.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를 때는 절대값, 그려보시면 대충 개형이 나오니까 그려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좀 있긴 한데,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직접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에 x-알파, x-베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한 거예요. 요 부분은 정적분. 요걸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데, 요게 만약에 이게 정적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면적이라고 치면 이 전체 인테그랄은 6분의 절대값 a로 바꿔주시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럼 이러한 공식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전개해가지고 실제로 근과 계소의 관계하고, 근과 계소의 관계하고, 적분을 다 계산해서 정리하면 딱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계산이 좀 길긴 한데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자주 씁니다, 얘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공식들을 잘 안 알려주긴 하는데 내가 해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라서 내가 안 알려주는 게 맞는데. 하여튼, 요런 관계식이 성립해요. 이렇게 정적분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음의 부분이니까. A가 양수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 A가 음수면 이렇게 돼 약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면적으로 만들려면 6분의 절대값 A로 만들어보면 베타 빼기 알파 큰 것의 작은 걸 뺐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네, 항상 여기는 양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차 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3차 함수하고 어떤 2차 함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3차 함수가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교점의 좌표들을 다 계산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 단순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양의 값이 나오니까 이 양의 값들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면적이 될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정적분 기호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잘 쉽게,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무한히 더한다. 이 개념이 좀 어렵죠, 사실은. 이제 하여튼 미적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개념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정적분이 왜 면적으로 연결시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저걸 알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래서 저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좀 보시면 그래도 왜 정적분이 면적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해가 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